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 성장 앨범으로 장난질한 조카를 혼냈다가 시누이에게 맞았습니다. 뭐 그렇게만 끝난 건 아니고 정말 현명하신 시어머니 덕분에 따뜻한 사이다를 먹게 돼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저는 조금 늦게 결혼을 했어요. 33살에 결혼했고 노산을 걱정했지만 아들 쌍둥이를 순산한 조금 나이 든 엄마예요. 지금은 35이고요. 왜 늦게 결혼했냐고 물어본다면 딱히 할 말은 없는 게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게 저의 소소한 희망사항인데 제가 눈이 높은 건지 사람이 없던 건지 그냥 인연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리고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욕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한다기보다 그냥 말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랬어요. 외모는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본 친구들은 너는 눈이 발에 달렸냐 물어봤죠. 지금 만난 남편은 키도 남자치고는 작은 편, 163 정도이고 무언가 우월한 외모는 아니지만 대화를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동창 결혼식에서 만났어요. 지금까지도 항상 고마운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린이집 운영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이세요. 말도 참 가만 하시면서도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시는 편인데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 복이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부모님과 남편은 고마운 분들이죠. 저희는 시댁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층만 다르게 살고 있어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독특한 시누이가 있어요. 시누이도 신혼까지 저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질투가 많은 걸 느끼게 된 게 지방에 사는 시누이가 한 번씩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예요. 옆집 여자 이야기, 본인 시댁 이야기, 다른 학부모 이야기,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잘난 척 한다는 등 그런 말들이었어요. 정말이지 그런 말 들으면서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맞장구를 치지 않으셨어요. 너가 마음 상한 건 알겠다만 너도 마음씨를 곱게 써서 그런 게 아니란 거 너 자신이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 소리를 하셨죠. 그렇지만 시누이의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할머니셨고 손녀 바보셨죠. 시누이가 저희보다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가 더 커요. 제가 봐도 참 예쁘게 생긴 조카라 저와 남편도 예뻐라 했는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참 미운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 내가 제일 예쁘지? 숙모, 내 옷 정말 비싼 거예요. 예쁘죠? 이런 식으로 예쁜 것, 비싸고 좋은 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라 그런가도 싶었는데 시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조금 말이 어눌한 친구를 놀리고 친구들의 관심이 본인에게만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다른 누군가 예쁜 옷을 입거나 그렇게 오면 몰래 가서 가위를 자르거나 그러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시누이가 학교에 불려간 적도 있고 머리를 양갈래로 따고 온 친구 머리 한쪽을 잘라버리면서 상대 부모님과 직접 대면하기도 했나 봐요. 아이가 놀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데 다들 너무 이상하다며 이런 이쁜 아이를 그런 일로 어떻게 혼내냐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 하시면서 지금까지 훈육이란 걸 한 적이 있냐고 시누이에게 물어보니까 혼낼 때는 아주 무섭게 혼낸다네요. 그런데 혼날 일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런 건 아이들이 놀다가 흔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남편이 그러네요. 그러면 어떤 일에 무섭게 혼을 내냐고 물었더니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음식을 입에 묻히고 땅에 쏟을 때 그리고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괴롭힐 때 혼을 낸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엄하게 혼을 내는지 흉내내는데 빽빽 소리를 지르는 걸 혼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려고 한 것은 또 대노하고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내 아이에게 그러냐는 것이죠. 다른 학부모 가방 바뀐 이야기도 하는데 본인이 막 화를 내고요. 본인이 기분 내려고 하면 아무도 안 따라와서 화난다고도 하고 그날도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누이에게 어차피 내가 계속 말해도 제대로 듣지 않을 건데 너 이 문제 가지고 상담부터 받아봐라 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아무튼 그 이후의 일은 저도 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출산을 하고 벌써 두 아이들이 돌이 되었네요. 평생 살아온 시간들을 통틀어서 가장 정신없고 바쁘고 힘든 1년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이뻐서 다행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 어떻다더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가까이 사시는 시부모님께서 가끔 도와주러 오시긴 하지만 혹시 그런 것이 저에게 부담이 될까 봐서 제가 샤워하는 동안 잠깐 봐주시거나 마트 다녀올 동안이나 이유식 만들 때 조금 봐주시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바로바로 올라가셨어요. 출산하고 한 달쯤 시아버지는 성장 앨범을 계약했다고 이런 거 괜히 돈 든다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꼭 챙겨주고 싶으셨다 하시는 그 센스와 마음. 시어머님은 산후조리비와 돌잔치 비용 미리 주겠다고 봉투를 두둑히 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알기에 돌잔치도 했네요. 그때 시누이와 조카도 올라와서 축하해주고 정리하고 시부모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성장 앨범에 들어간 사진 포함 선택되지 못한 모든 사진 원본 주신 거 죄다 인화했는데 보고 싶다 하셔서 가져갔거든요. 우리 쌍둥이 아들과 함께 가니 정신은 없었지만 모두가 재미있게 웃고 떠들었어요. 조카도 함께 즐겁게 있다가 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싶다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길래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어른들의 관심이 가니까 어린 마음에 소외감을 느꼈나 싶어서 찾아갔는데 정말 당황했네요. 문을 열고 조카에게 다가서자마자 어머나!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습니다. 가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사진을 다 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소리를 듣고 온 남편이 조카를 세웠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묻는데 못생긴 애들은 혼나야 돼. 침도 흘리고 콧물도 나고 못생겼어. 라고 하는데 전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땡땡아, 쌍둥이 동생들 사진을 이렇게 하면 숙모랑 삼촌이 마음이 많이 아파. 그리고 이건 숙모 사진인데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제가 조카랑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남편이 거실에 계신 시누이와 시부모님께 조카가 말썽을 피웠다고 했나 봐요. 자초지종을 다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누이가 손에 있던 쟁반을 들고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인 딸을 혼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대로 저에게 내리친 거죠. 근데 그게 한 대가 아니라 계속 내려치는데 머리를 그렇게 맞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돼요. 한 번 맞고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보는데 시누이가 막 계속 그 쟁반으로 머리를 찍는데 정말 너무 아프고 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못생긴 아들만 둘 가진 주제에 우리 이쁜 딸에게 감히 뭐라고 해? 네가 뭔데? 이러는 거죠. 그 여자 손에 더 위험한 게 있었다면 전 아마도 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편이 시누이의 팔을 잡았어요. 저도 제가 언제 쓰러졌나 모르겠는데 계속 제 머리를 마구 밟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는 엄마 잘한다 이러면서요. 그때 조카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가 시누이의 뺨을 2대 때린 후에 진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무서웠어요. 쟁반이 뭐라고? 제가 꼼짝도 못했죠. 시어머니가 직접 신고하셔서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시누이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머리 쪽 피부가 찢어지면서 꼬매고 뇌진탕이 있어서 당분간은 고생을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후유증이 심하네요. 누워있는데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데 시누이가 본인이 계속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던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심신미약으로 처리될 것을 노리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질 것 같다 하십니다. 귀한 손주를 둘이나 나에게 안겨준 너에게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에 이렇게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두 분 생각으로는 그동안 본인 딸이 지방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몰랐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고 해요. 시누이가 계속 맞고 살고 있었나 봅니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아마도 벌금형으로 나오거나 수감 치료를 하게 될 텐데 본인들은 병원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신다고요. 조카도 그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은데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며칠만 본인들에게 고민을 해볼 시간을 달라 하셨습니다. 놀라셨을 시어머니 손만 붙잡고 함께 울었지요. 열흘쯤 후에 시부모님이 함께 찾아오셨어요. 시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조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병원에 가는 시누이는 마음이 편안해 보였다고 하네요. 더 이상 맞고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좋다고 했대요. 시부모님은 심해부를 만나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 지으셨다 합니다. 그간 시누이 폰에 저장되어 있던 그 험한 욕들, 맞는 소리를 들으신 두 분 가슴은 오죽하셨을까요? 조용히 친권, 양육권 포기시키셨네요. 시부모님 조용히 할 말 다 하시거든요. 위자료까지 받아내셨어요. 내 딸 몸과 마음 병들게 한 값이라고 받아내셨나 봅니다. 정말 이게 며칠 만에 가능한 일인가 싶을 만큼 두 분의 추진력은 대단했습니다.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지방 아파트는 시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처분하시고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를 사주신다 합니다. 시누이가 치료받고 퇴원한 후에라도 저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본인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어떤지 알게끔 그렇게 하자 하셨어요. 대신 언젠가 때가 돼서 시누이가 정신 잡고 사과하는 날에는 제 마음이 조금 풀려있길 바란다 하셨죠. 당분간 조카의 양육은 시부모님께서 하시려다 봅니다. 아이도 오랫동안 엄마의 다친 마음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무서운 아빠 밑에서 바른 사고방식 잘하기 힘들었을 거다 하시며 최선을 다해 우리 손녀, 손자 바르게 성장하도록 노력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카를 바라보시니 그 작은 손으로 적은 메모를 주며 죄송합니다. 다시는 나쁘게 하지 않을게요 하네요. 조카가 지금 무엇을 알까 싶어요. 그저 하루아침에 아빠가 또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니 위축되어 마음이 말이 아니겠죠. 조카에게 그랬어요. 그날 숙모가 너에게는 나쁜 말 하려고 한 거 아니라고 하니까 조카가 울면서 이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이 말만 반복하네요. 시누이가 밉다기보다 심애부부터 시작해서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화가 그렇게 나다가 또 다들 너무나 짠해지고 그렇네요. 따뜻한 사이다라는 말에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사이다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억울하고 황당한 일은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 아주 무서운 권성지감만 있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바른 게 무엇인지 찾아가려는 시부모님을 보는데 그래도 이 시대에 희망이 있다 싶고 조카가 시누이가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시누이의 잘못을 감싸는 게 아닌 제대로 된 방법을 찾으려 하시는 시부모님이 정말 딸을 사랑할 줄 아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라면 벌금 이후 과정들을 쉽게 진행시키기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잘 회복해서 두 아들 잘 양육하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폭력은 정말 계속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들어내는 절대로 없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정폭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악순환의 고리가 깔끔하게 잘 떨어지길 바라봅니다. 저는 아까 어떤 부분에서 연진이가 좀 많이 생각이 됐는데요.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